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가 된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희 남편과는 약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는데요. 적다면 적고 길다면 긴 연애 기간이겠지만 그래도 예비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기에는 적당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한 지 반년이 넘으면서부터 어머님께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고, 처음에는 그런 호기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막상 만나보니 정말 친딸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저도 긴장을 금방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됐어요. 결혼 전까지 혼자 사는 저를 위해 틈틈이 반찬이나 김치 등을 보내주셨고, 저도 감사한 마음에 매년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고기 등의 선물을 보내드렸죠. 남편에게는 2살 아래의 남동생과 무려 9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동생들과도 금방 안면을 텄어요. 제가 연애하던 당시 여동생은 무려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여고생이었어요.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중학생 티도 아직 벗지 못한 귀여운 아이였죠.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저희 남편과 도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들었어요. 저만 해도 저와 9살 차이 나는 어린 동생이 있다면 예뻐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그런지 애교까지 많은 성격이라 사춘기가 올 법한 나이임에도 오빠들과는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년생 오빠와 친구처럼 투닥거리면서 자라서 다 크고 보니 오히려 살짝 어색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이가 되어서 남편의 형제관계가 좀 부럽더라고요. 저희 오빠와는 달리 천성이 다정한 남편과 시동생이 참 보기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다들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릴 때 많이 싸워도 커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처럼 지내는 걸 보다 보니 저도 늘 여동생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시누이라면 부담이 됐겠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여동생이라고 하니 부담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시누이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보다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저도 참 순진했던 거죠. 결혼 전에 어머님 아버님을 자주 뵌 것에 비해 시누이는 의외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고등학생이라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해야 해서 바쁘다고 해서 그러려니 납득을 했죠. 그래서 도련님하고만 종종 만나서 밥도 사주고 금방 친해지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간 시부모님과 도련님하고만 교류하고 지내다 보니 가끔 아가씨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연애 3년 차가 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그랬어요. 익숙해지려고 도련님과는 호칭도 먼저 정리해둔 상태였거든요. 맨날 이렇게 도련님만 맛있는 거 사주니까 아가씨한테 미안하네요. 공부하느라고 힘들 텐데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좋을 텐데. 아우, 형수님, 말도 마세요. 우리 아영이가 얼마나 공부할 때 예민한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아영이는 성인 되고 나서 같이 만나면 되지. 지금은 예민해도 대학 붙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만나는 게 당신한테도 더 편할 거야. 그렇겠지? 알겠어. 얼른 성인 됐으면 좋겠다. 아가씨하고만 친해지면 되는데 만나질 못하니 신경이 쓰이네. 뭐 꼭 결혼 전에 시댁 식구들을 다 만날 필요가 있나? 이만큼만 잘 지내도 대단한 거지. 당신이 성격이 좋으니까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다른 집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 너무 다 같이 잘 지낼 필요까진 없잖아. 에이, 그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날 너무 좋게 봐주시고 도련님도 성격이 좋으시니까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내 덕분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이왕 잘 지내는 거 다 같이 잘 지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때가 되면 만나겠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과 도련님은 제가 아가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주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땐 크게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죠. 당장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 곤란해서 넘어가려는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아가씨를 만나고 말고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 저도 눈치를 채지 못한 거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가씨의 대학 합격 소식이 들리고 저희도 웨딩홀을 잡고 나서야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가씨도 합격도 하셨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시겠지? 왜 그렇게 애를 못 만나서 안달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홀도 잡았고 아가씨도 성인이니까 이제는 좀 시간이 날 거 아냐. 새내기라서 대학생활 적응하느라 바쁠 텐데 우리 만나서 놀아줄 시간이 있겠어? 그냥 상견례 때 만나도 늦지 않잖아. 그래도 얼른 친해지면 좋잖아. 옛날부터 내가 궁금해했던 거 알면서. 당신이랑 도련님이 그렇게 예뻐하는 동생인데 나도 잘 지내고 싶어서 그렇지. 내가 옛날부터 여동생 갖고 싶어 했던 것도 알면서. 내가 아가씨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아니,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꼭 결혼 전에 인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어. 한번 얘기나 꺼내볼게.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는 마. 우리가 너무 예뻐해서 당신이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귀염성 있는 애는 아니야. 뭐 어떻길래. 나 또 많이 가리고 예민해. 이런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사실 아영이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당신이랑 일찍 만나서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만나고 싶어? 난 많이 가리고 예민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잘해주다 보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 걔한테 마음 열고 뭐 이런 건 기대를 내려놓는 게 나아. 워낙 경계심도 심하고 까칠한 애니까. 나는 솔직히 최대한 안 만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한 번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내려놓을게. 어차피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데 나도 결혼 전에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봐두는 게 낫지.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도망가지나 마. 뭐?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농담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장난치듯 말하긴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내심 걱정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 못 만났던 이유는 다 핑계일 뿐이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싶은 촉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 날짜가 겨우 잡히고 나서 오히려 제가 그냥 약속을 취소해버릴까 고민도 많이 들더군요. 하지만 기껏 잡힌 약속을 취소하면 그 까칠하다던 신우이의 마음에서 더 멀어지기만 할 것 같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까칠해봤자 20살 여자인데 뭐 그렇게 어렵겠나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죠. 만나기로 한 식당에는 저희 먼저 도착했고 신우이는 약속 시간 30분이 지나도록 도착할 기미가 안 보였어요. 남편도 초조하게 시계와 핸드폰을 번갈아가며 붙잡더라고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수업 끝나고 온다며. 뭔가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으면 문자라도 남기든가 연락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일단 기다려보자. 일단 사정이 있겠거니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기다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도 불쾌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했다 보니 이렇다 할 불평을 하기도 좀 그래서 묵묵히 기다렸는데 무려 그로부터 20분이 더 흐른 후에야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오빠 미안해. 나 거의 다 왔어. 새언니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줘. 야, 너는 내가 처음 만나는 날부터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으면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이제 들어가. 빨리 와.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난 것 같아서 제가 말렸어요. 거의 다 왔대? 그럼 됐어.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난 당신이랑 같이 기다려서 기다린 줄도 몰랐어. 괜찮아. 진짜 미안해. 우리 식구들이 너무 오냐오냐 예쁘다 키워서 그런가 봐. 20살이면 이런 기본적인 약속은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나도 얘가 이럴 줄은 몰랐어. 난 괜찮다니까. 이왕 만나는 거 기분 좋게 만나자. 어렵게 잡은 약속인데. 알겠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을 달래는 동안 신우이가 도착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지만 금방 알아보겠더군요. 남편을 달래주느라 다운되어 있던 저희와는 달리 신우이는 참 해맑은 얼굴로 뛰어왔어요. 오빠, 내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 갑자기 교수님이 차 한잔 하자는데 어떻게 거절해? 나 그 교수님한테 정말 잘 보여야 한단 말이야. 사과는 나 말고 세언니 쪽에 해야지. 어떻게 잡은 약속인지 알면서. 죄송해요. 첫 만남부터 늦어서. 그런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외부인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네요. 야, 외부인이라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제 가족인데. 아니, 오빠. 가족이라니. 오빠한테나 가족이지. 나는 아니잖아. 뭐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여보, 됐어. 그만해. 여보요? 아직 식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여보? 결혼식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라던데? 호칭이 좀 듣기 그러네요. 이게 진짜. 진정 좀 해. 아가씨는 아직 어리니까 듣기 좀 그러실 수 있지. 그래, 이 언니가 뭘 좀 아시네. 저 사실은 여기 별로 나오기 싫었거든요. 언니가 하도 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억지로 나온 거예요. 왜 나오기 싫었어요? 오빠들한테 언니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언니 사진도 자주 보고 그랬는데 저는 언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빠들이랑 워낙 친해서. 게다가 작은 오빠보다 큰 오빠를 더 좋아하거든요. 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잠깐만 나가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를 내? 초면임에도 당돌한 신우이의 태도에 당황스러운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바람에 더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더 들어는 봐야겠는데 남편이 자꾸 화를 내니 자리를 잠깐 비켜달라고 했죠. 남편은 안 나가겠다고 버텼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자리를 비켜줬어요. 둘만 남자 신우이는 한결 더 불량한 자세를 취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필요할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큰오빠인데 큰오빠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언니보다 더 집안 좋고 예쁜 여자이길 바랬어요. 그런 이유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이 시댁에 비해 크게 못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남편과 얼굴이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대놓고 품평하는 발언에 울컥해서 말이 세게 나올 뻔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걸러내고 한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더군요. 그건 언니 생각이고요. 제 눈에는 큰오빠가 훨씬 아까운데요. 그리고 당연히 오빠는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집 딸이랑 결혼을 했어야죠. 언니네 집은 우리 집이랑 비슷하잖아요. 팔짱까지 끼고 시선은 아래로 내리깔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웃기지도 않더군요. 어머님 아버님도 첫 만남 때 저러시진 않았는데 신우이가 오히려 섹살이를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다고 편하게만 생각했던 게 큰 오산이었죠. 아가씨 생각은 이해해요. 당연히 사이 좋은 형제가 결혼을 하면 더 좋은 사람이랑 했으면 싶겠죠. 그래도 저 남편이랑 4년이나 무탈하게 잘 만났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도련님하고도 잘 지내왔고요.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나 작은 오빠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큰오빠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거든요.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시댁살이 편하게 하시려나 본데 꿈 깨세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냥요. 말했잖아요. 큰오빠라면 충분히 더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대체 괜찮은 여자라는 기준은 모르겠지만 하나만큼은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남편과 도련님이 아가씨와 제 만남을 미루고 미뤄왔는지를요. 예민하고 까칠하다고 하길래 적당한 수준을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었어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계속 남편이 아깝다고 하는데 거기다 더 대화할 의지는 사라지더라고요. 아쉽게 됐네요.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한들 결혼은 저랑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가씨가 이 부분은 좀 받아들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요? 나는 절대 언니를 제 새언니로 인정할 수 없는데요. 시골리고 나면 인정하든 안 하든 새언니라고 불러야 할 텐데요. 세상에 그렇게 떼쓴다고 다 해결될 나이는 지났잖아요, 아가씨. 불필요하게 감정 싸움 하지 말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게 서로에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서로한테 좋은 방향이에요? 언니한테나 좋은 방향이겠죠.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우리 큰오빠를 아무 여자한테나 보내놓고도 나보고 마음 좋게 굴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등지고 살 거 아니면 사이가 나빠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큰오빠랑 등을 왜 져요? 설마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이라기보단 아가씨에게 달렸죠. 저는 아가씨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아가씨는 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계만 하잖아요. 딱 봐도 난 언니가 이렇게 나올 사람인 거 알았어요. 역시 내 촉이 맞네. 우리 큰오빠는 언니한테 주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요. 언니가 무슨 수작을 부려도 저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결혼 엎으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4년 동안 보자고 할 땐 그렇게 피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번 말해야 해요. 적어도 우리 큰오빠만큼은 제 기준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싶다니까요. 언니는 그냥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느낌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멀찍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던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라고요. 얘기 잘 끝났어? 지금은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네. 아가씨, 다시 만날 때까지 생각 잘 정리하시길 바래요. 그때도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굴면 서로 곤란할 테니까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자, 여보. 저는 보란듯이 남편 팔짱을 끼고 가게를 나섰어요. 남편도 순순히 팔짱을 끼고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오빠, 나 놔두고 그냥 갈 거야? 나중에 연락해. 분해서 씩씩대는 아가씨를 두고 나오니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어렵게 만난 만큼 좋게 끝내고 싶은 만남이었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이유 없이 경계만 하니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얘기를 듣더니 그래도 그만하면 잘 끝냈다고 격려해 주더군요. 어릴 때부터 거의 남편이 키우다시피 했더니 본인을 친오빠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나이 좀 먹고 자기도 애인 생기고 하면 나아질 거야.
그때까지만 당신이 좀 참아줘.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도 오늘 만나보길 잘했네. 나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거부감이 심한 줄은 몰랐어. 미리 알고 있는 게 낫지. 이럴까봐 그동안 못 만나게 한 거구나. 미안해. 나도 많이 타일러 봤는데 막무가내라서. 그러게 막무가내긴 하네. 당신이랑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오늘은 나도 좀 기분이 상해서 울컥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해봐야지. 그래도 당신이 아끼는 동생이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첫 만남부터 꼬여버리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경계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잘 챙겨주다 보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온 식구가 오냐오냐 키워 공주처럼 자라서인지 아가씨의 성격은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게 있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얻어내거나 상대방의 뜻을 꺾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냈다고 하더니 그 말이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아무런 잡음이 없어 내심 안심하고 있었는데 상견례 날 일이 생각지도 못한 게 터졌어요. 의뢰 집안 어른들끼리 인사치레로 서로의 아들, 딸들에게 칭찬과 덕담을 아끼지 않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시누이가 끼어들더군요. 아, 정말 이렇게 예쁘고 싹싹한 따님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애 때부터 어쩜 저희까지 그리 살뜰하게 챙기든지 아들이 이런 아이를 배필로 삼아서 참 기쁘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기까지 한 남편감 찾기가 어디 쉬운가요? 게다가 인물도 훤칠하고. 이 서방 만나면서 저희 딸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니까요. 그러게요.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인상이 어두워 보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저희 오빠 만나고 인상이 펴진 것 같기는 해요. 어머,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죄송합니다, 사돈. 우리 막내딸이 아직 철이 많이 없어서요. 아, 괜찮습니다. 밝아진 건 사실인데요. 아마 그때가 한참 취업 준비한다고 힘든 시기쯤이라 인상이 어두워 보일만 했겠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언니랑 오빠가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빠는 좀 일 안 하고 가정적인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언니는 워커홀릭이라면서요. 예쁜 아이 낳아서 단란한 가정 꾸리는 게 우리 오빠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이 부분은 남편과 다 합의한 지 오래되었던 부분이라 그걸로 주목을 받게 되니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우리는 억지로 가질 생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갖게 되면 당연히 낳을 생각이야. 결혼한다는 여자가 애를 갖고 싶다는 의지도 없이 무슨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저런 사람들은 일 핑계 대면서 애도 안 낳고 남편만 부려먹으려고 한다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 나가! 왜 막지 마! 솔직히 이 결혼 막을 수 있는 거 아줌마 아저씨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오빠 더 좋은 조건 가진 집에 보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너 정말 왜 이래? 막내딸이 오빠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네요. 남매 사이가 좋아 보이는군요. 저희 부모님은 애써 웃어 넘겼지만 당연히 기분이 상해 보이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분위기는 싸늘했죠. 꼭 저 집에 시집을 가야겠니? 사돈 어른들은 너무 좋아 보였는데 시누이가 좀 경우가 없는 게 걸리는구나. 괜찮아요, 엄마.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저도 결혼 전에 미리 만나서 이미 다 사람 파악했어요.
아직 어려서 철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성인인데 할 말 못할 말 분간은 하면서 해야지. 나이도 한참 어린애가 말하는 꼴을 보니 보나마나 시집가면 상당히 괴롭힐 것 같은데 윗사람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랫사람한테 당할 생각을 하니 엄마 아빠는 가슴이 미어진다. 걱정 마세요. 저도 당하고만 사는 성격 아니잖아요. 시누이 저래도 시부모님은 정말 다시 못 만날 정도로 좋은 분들이고 도련님도 성격 좋으세요. 시누이가 집안의 유일한 흠인데 유일한 흠만 보고 놓치기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참 아까운 분들이라서요. 부모님께서는 시누이의 인품에 많이 놀라셨는지 떨떠름해 하셨지만 그래도 시부모님들께서 좋은 분들인 건 똑같이 느끼셨는지 그 뒤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믿어주시기로 한 것 같았어요. 참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그날 시누이는 시부모님께 크게 야단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두 분께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남편도 도련님도 처음 봐서 정말 놀랐다고 했어요. 잘못을 했으니 혼이 나야 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로 또 내게 앙심을 품겠구나 싶어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보통 저런 성격은 본인 잘못은 모르고 상대만 탓할 게 뻔하니까요. 게다가 저도 첫 만남 때만 해도 결혼하고 나면 시누이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상견례 자리마저 깽판을 쳐버리니 저도 인간인지라 시누이가 밉더라고요. 이 와중에 남편마저 시누이 편을 들었더라면 정말 결혼을 파토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다행히 남편은 완전히 제 편을 들어줬어요. 워낙 집에서 막둥이로 공주처럼 커서 완전 멋대로야. 정말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뭘. 괜찮아. 다행히 그 사건은 남편이 저희 집에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러 방문함으로써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결혼까지 골인을 했죠. 결혼식 때 시누이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마지막 가족 사진 찍을 때에야 겨우 얼굴을 비췄어요. 그것도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요. 보자마자 저도 기분이 확 상했지만 좋은 날인지라 그날만큼은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시누이를 못 본 척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다행히 결혼날은 워낙 사람 대할 일이 많다 보니 시누이의 똥 씹은 표정 같은 건 금방 잊혀졌죠. 어쨌든 결혼을 한 후에는 시누이가 저를 대놓고 경계를 하고 꼽을 줄 때도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참아 넘겼어요. 시부모님이나 도련님도 제 편을 빠르게 들어줬고 저도 일하는 사람인지라 귀한 휴일을 싸우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서 기분 상할 만한 말들은 못 들은 척 하면서 넘어갔죠. 그렇게 시누이와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로 지낸 지 4년쯤 되던 날이었어요. 아직 20대 중반밖에 안 된 시누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웬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시누이와 9살 차이가 나는 저희 남편이랑 동갑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결혼하려면 한참 남은 나이에 30대가 훌쩍 넘는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니 집안이 뒤집힐 만도 했어요. 시댁에서는 무려 몇 달 동안 시누이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막내딸의 고집을 끝내 꺾지는 못했어요. 결국 어떤 남자인지나 보자 해서 집에 데리고 왔었는데 나이만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직업도 불분명한 데다 모아놓은 돈도 전혀 없어서 집은커녕 결혼식 비용조차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방문 후 집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자 결국은 자존심 다 굽힌 건지 저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새언니가 한번 얘기 좀 잘해주세요.
엄마 아빠도 오빠들도 언니 얘기면 잘 듣잖아요. 네? 새언니가 나서서 설득 한번 해주세요. 아가씨, 저도 명분이 있어야 설득을 해드리죠. 아가씨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굳이 벌써 결혼할 이유 없어요. 나이가 많은 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는 남자였다며 모를까. 경제적 기반 하나 없이 곱게 키운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는데 어떻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제 맘 아실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절대 은혜 안 잊을게요. 네? 아가씨는 제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거 반대했으면서 저한테는 아가씨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땐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결혼을 반대하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어요. 갓 20살 된 애가 뭘 알겠어요. 그땐 저희 오빠가 너무 아까워 보여서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게 조건으로 비교질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 와중에 하는 말도 비교질 같아서 은근히 기분이 상했지만 그동안 콧대 높여 저를 깔보고 무시하던 시누이가 이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는 누가 봐도 나이가 훨씬 어린 시누이가 한참 아까운 게 맞았지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그리 아깝지도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봐온 시누이 성품상 어디 가서 좋은 남자 만나기도 힘들어 보였고 개인적으로 끼리끼리라는 말을 믿었거든요. 본인이 저런 남자 만날 수준밖에 못 되니 만나는 거라 여겨져서 전 별로 아가씨가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기회로 삼기로 했죠. 지금 이럴 때 아가씨를 도와주는 척하고 아가씨와 표면적인 관계라도 회복해 두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아가씨가 싸울 때 시부모님께 미움받지 않을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가면서 은근하게 아가씨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우울해하는 날은 남모르게 위로도 조언도 많이 해줬죠. 그랬더니 의지가 됐는지 제 말을 잘 듣는 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씨의 결혼 문제로 시댁이 뒤집힌 것과는 별개로 저는 아가씨와 사이가 전보다 괜찮아지는 바람에 시댁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사소한 걸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아냥대는 시누이는 사라지고 고분고분 제 말을 따르는 시누이를 보니 예전에 그 시누이는 전생에서 본 사람인 건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몇 번의 싸움 끝에 결국 시누이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꼴이나는데 성공했어요. 오랜 싸움에 지친 시부모님께서 결국 백기를 드셨거든요. 대신 그 남자와 결혼하면 아무런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당연한 거지만 둘 다 이렇다 할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인지 결혼 준비를 하며 이런저런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듯 하더군요. 도대체 그 남자의 어디가 좋길래 저런 어려움까지 감수하나 신기해하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용인에 투룸 오피스텔 있잖아. 그거 동생 결혼하면 거기서 잠깐 신혼집 차리게 해줄까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뭐? 그걸 왜? 거기 새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당신도 알면서. 그치. 그렇긴 한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두 사람 힘으로는 서울은커녕 수도권 쪽 집도 제대로 된 집을 얻기가 힘든 모양이야. 나도 이런 부탁하기 정말 힘든데 한 번만 부탁할게.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주변에 큰 회사가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집이라서 새가 빠져도 금방 다시 들어오는 효자 같은 오피스텔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두 손 두 발 들었죠. 제가 같이 발로 뛰면서 알아본 집이긴 하지만 그 집을 매매하는 데는 남편 지분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 잘라 거절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딱 2년 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우리도 너무 손해보면서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 결혼하면 알아서 해야지. 알겠어. 나도 당연히 돈 모으는 기간 동안만 도와주려고 했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아영이도 고마워할 거야. 딱히 신우이한테 감사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하니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나름대로 응원해주고 저희 집까지 빌려줬는데 신우이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는 다시 기세등등해지더라고요. 결혼이라는 목표를 잃었기 때문인지 식을 올리자마자 다시 저를 못마땅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말에 사근사근하게 대답할 때는 언제고 예전처럼 들은 척도 안 하는 태도를 보이니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한번 제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난 후에 그러니 솔직히 그 전에 저를 무시할 때보다 더 기분이 나빴어요. 충분히 사람에게 사근사근 대할 줄 아는 인간이 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사실이 정말 화가 났거든요. 여보, 아니 아무리 나한테 단물 빼먹을 거 쏙 빼먹었다고 해도 아가씨 태도가 저게 맞아? 어떻게 식 올리자마자 저렇게 다시 싹 돌변할 수가 있어? 아까 내가 물병 좀 달라는 부탁은 싹 못 들은 척하는 거 봤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화장실 올 때 갈 때 다르냐고. 내가 봐도 그렇긴 하네.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아, 집까지 도와줬는데 뭐가 불만이라고 저렇게 속을 썩이나 모르겠네. 당신한텐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정작 지 기분 내키는 대로만 하니. 됐어. 잘못한 게 당신도 아닌데 왜 당신이 또 사과를 해.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봐야지. 예전에는 저를 진정시키며 동생을 이해해달라고 타일이던 남편도 이번엔 아가씨가 심하다고 느꼈는지 더 이상 편을 들진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편까지 들었으면 정말 이판사판이었을 텐데 눈치 있게 빠질 때 빠져주는 남편 덕분에 속이 더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엔 폭발할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남편과 저는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지인들과 캠핑을 다니는 취미가 생겼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 아이를 데리고 놀러 다니는 일이 쉽지가 않다 보니 아이 있는 집끼리는 캠핑에 가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뛰어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놀 수 있어서 꽤 괜찮은 취미가 되었죠. 취미로 몇 번 다녀오고 나서 장비 욕심이 생겨 그럴듯한 장비들도 점점 늘어났고 꽤 능숙해졌다고 생각이 들 때쯤 시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 어디 모시고 가려고 하면 꼭 바베큐장이 있는 곳을 선호하셔서 캠핑에 모시고 가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자리는 불편하실 것 같아 근처에 어머님 아버님만 숙소를 잡아드렸고 저희 부부는 텐트에서 자기로 이야기했어요. 캠핑장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저희도 기준이 생겼고 가장 괜찮은 곳이 용인에 있는 땡땡 캠핑장이었어요. 그 캠핑장은 저희 부부가 아가씨네 도와드린 투룸 오피스텔 근처였는데 그 오피스텔 지하에 입주민들이 전용 창고를 쓸 수 있는 큰 사물함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캠핑 장비들을 잠깐 보관해놓고 쓰고 있었어요. 그 창고만큼은 저희가 편하게 쓰려고 딱히 아가씨네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 캠핑 장비를 더 갖다 놓으려고 갔는데 창고 자물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경비실에 문의하니 아가씨 측에서 창고 존재를 알고 비밀번호를 바꾼 모양이었어요. 제가 집주인인데 창고를 쓸 수 없냐고 물어보니 입주민 혜택이라 집주인이라도 입주민과 상의하에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아가씨한테 전화를 했지만 아가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냥 헛걸음을 했어요. 부재 중 연락이 남겨져 있으면
회신이 올 법도 한데 안 오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싶어서 그냥 남편에게 일을 맡겼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캠핑을 가기로 한 주에는 평일은 둘 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났고 당일에는 시댁에 먼저 들러서 모시고 갈 계획이라 장비 같은 건 미리 가져다 두는 게 일정상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이 저보다 하필 더 바빴던 때였어요. 그래서 연락은 남편이 미리 해두고 연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장비들을 두고 오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여보, 아영이한테 말해놨어. 전화하면 내려가겠대. 그래? 알겠어. 그렇게 약속된 날 무거운 캠핑 장비들을 끌고 오피스텔 지하로 내려갔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또 받지 않더라고요. 요일과 시간까지 정확히 약속을 해놓은 부분인데 설마 싶어서 2번, 3번을 전화했지만 받을 기미가 안 보였어요. 순간 확 열이 받더라고요. 약속을 잊은 건가 싶어서 그 무거운 장비들을 다시 엘리베이터에 싣고 아가씨네 집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깨르르 웃는 아기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 넘어가겠네. 이어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아가씨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울컥했지만 육아 중이면 핸드폰 벨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 넘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그랬더니 갑자기 집안에서 들리던 소리가 조용해지더군요. 아가씨, 안에 계세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지더라고요. 열받아서 아가씨 번호로 전화를 걸자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급하게 벨소리가 꺼지면서 전화는 끝내 받지 않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아가씨, 집에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창고 좀 쓰겠다고 했잖아요. 다 이야기 됐던 건데 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이 연결됐어요. 답답한 마음에 쏘아 붙이듯 말하자 안쪽에서 잠깐 침묵이 흐르더군요. 알았는데 지금 나가기가 좀 곤란해서요. 그냥 그 앞에 두고 가세요. 남편 오면 갖다 놓으라고 할게요. 복도에 그냥 두기엔 짐이 많아요. 오피스텔 복도 좁은데 민폐잖아요. 장비도 다 비싼 건데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문 좀 열어봐요. 아, 그냥 두고 가시라니까요. 지금 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열면 되지. 지금 다른 식구들 하나도 없이 새언니만 오신 거잖아요. 함부로 문 열어줬다간 얼마나 자유롭게 드나들지 어떻게 알아요? 선은 지켜주셔야죠. 뭐, 선이요? 아니, 애초에 여기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켜주셔야죠. 그렇게 내 집이란 마인드로 막 찾아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면 제가 열어드려야 해요? 어쨌든 실거주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문 열어주는 건 제 마음이죠. 아니, 아가씨,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이래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가씨 결혼 반대했을 때도 유일하게 편 들어줬고 아가씨가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남편이랑 발로 뛰면서 알아보고 투자한 집도 선뜻 내줬는데 지금 저를 이렇게 문전박대해도 되는 거예요? 뭐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 그건 저보다 어른이신데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죠.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왜 문도 안 열어주는데요? 이것들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알아요? 누가 그 고생 하래요? 캠핑장은 또 왜 이 근처로 잡으셔가지고 은근슬쩍 집 잘 쓰고 있나 확인하려고 핑계대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저보고 뭘 믿고 문을 열어라 말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두고 가세요. 문제 없잖아요. 내가 확인을 하긴 뭘 해요. 그냥 집안에 물건 좀 넣어두고 가려는 것 뿐인데 그게 싫으면 같이 내려와서 자물쇠 열어주면 되잖아요. 아, 싫다니까요. 사적으로 새언니랑 얼굴 마주하기 싫다고요. 꼭 말을 직접적으로 해야 알아들으세요? 기가 막혀. 뭐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언니 싫다고 했죠? 어쩌다 우리 순진한 큰오빠를 꼬셔서는. 지금도 봐요. 내가 싫다는데 계속 문을 열어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긴 우리 가족 공간이지 외부인이 들어올 공간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며 인터폰을 확 끊어버리는데 정말 거기서 정신이 나갈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이 오피스텔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인연이지. 우리 계약상으로는 1년밖에 계약 안 해놓은 거 알지? 벌써 기간 다 끝나가. 나는 아가씨한테 더 지원해줄 마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아가씨한테 기한 맞춰 나가라고 해. 여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진정 좀 해봐. 남편에게 방금까지 벌어졌던 일을 말하니 처음에는 얼떨때래 하던 남편도 서서히 분노하기 시작하더군요. 보자 하니까 이 기집애를 내가 진짜. 그래, 빼자. 우리가 걔를 봐줘도 너무 봐줬고 너무 도와줬다. 정말이지?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야. 나도 걔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우리 집에서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웠더니 얘가 끝을 모르고 덤비네. 이제 결혼도 하네. 엄마인데 세상 쓴맛도 배워야지. 초겨울에 밖에서 낑낑대며 캠핑 짐을 들고 헛걸음을 2번이나 하고 문전박대까지 당한 저를 본 남편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어요. 신우이는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전혀 감도 못 잡고 애교로 때우려다가 역효과가 나는 바람에 울고불고 매달리며 한 번만 봐달라는 통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한테까지 오길래 아가씨가 했던 것처럼 저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꽤 마음을 강하게 먹은 모양인지 정말로 집을 내놨고 어쩔 수 없이 아가씨는 이사를 가게 됐어요. 형편이 형편인지라 반지하로 이사를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 뒤로 아가씨는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웃음을 살살 쳐가면서 저한테 붙더라고요. 새언니, 언니가 오빠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그날 일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정말 그 집 살다가 원룸 반지하에 사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애기도 너무 불쌍하고요. 그러게 아가씨, 남들이 그렇게 말리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죠. 아가씨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왜 제가 아가씨를 안쓰러워해야 해요? 아기도 낳고 지금이 제일 행복해야 할 시기잖아요. 원래 신혼집은 넓혀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 의지하며 잘 살아보세요. 비웃음을 섞어 딱 잘라 선 긋자 그 뒤로는 자존심이 꽤 상했는지 저에게 다시는 애원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속으로는 제 욕을 엄청 하면서 살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혹시나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건지 살살거리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그런 수법도 한두 번 당하지 절대 3번은 안 먹힐 거란 걸 알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아가씨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가씨 마음을 이용해 볼 생각이에요. 협조적으로 나오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계속 희망 고문이나 하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깨닫겠죠. 본인이 하던 짓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이었다는 걸요. 그러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함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아가씨가 딱 그 꼴인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의 하루하루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